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최근에 채권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TLT와 TMF,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들, 그리고 한국판 TLT인 에이스 30년 미국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10%의 적은 비중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데,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약 20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채의 차트, 2년채의 차트, 그리고 위에 3개는 각각 S&P 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 가격은 3개월 동안 급 하락한 다음에 약간 보합권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TMF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간에 오른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실제로 표준 편차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때 싸게 들어가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아직 실제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년째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지수인데요. 나스닥이 지금 고점에서 약간 저항받는 부분, 전저점 부근에서, 그리고 S&P도 고점에서 약간은 또 저항받는 모습이고요. 다우는 생각보다 음봉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투자는요, 미국의 이런 높은 지수의 상승을 바탕으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가격이 싼 상품들에 들어가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리밸런싱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인 건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올라타고 싶은 것이 관성의 법칙,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떨어질 것 같은 것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것에 8만원에서 5만원까지 떨어지는 시점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처음 주식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을 더 손 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년 내내 참여했다, 시장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경제학적에서 기본적인 원칙들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비중을 TLT나 TMF 그리고 에이스 30년 국채에 엣지 있게 투자하자라는 건데, 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10시 15분 정도니까 좀 이따 발표가 날 건데, 경제 지표의 중요도로 따지면 가장 높은 상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그리고 근원 마찬가지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숫자로 나타낸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일이 오늘 이제 CPI, 내일은 공급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둘 지표가 금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주요 증권사들에서 레포트를 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치 대비해서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치보다 더 높게 예상을 했는데 이전치보다 더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채권 가격의 반등 신호인데, 경제 지표에 따라서 미리 예측 투자를 하기에는 그 레버리지 3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TLT는 큰 관점에서 이 고공행진을 하던 기준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투자를 하자라는 건데, 아직까지 바닥을 예측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TLT, TMF 그리고 국채, 미국채를 얘기할 때마다 늘 달리는 안 좋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채권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실상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은 거의 1년 내내 혹은 2년 내내 혹은 3년 내내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TLT가 아닌 3배 레버리지를 들어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저점의 하락폭이 80%에 육박하다라는 것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안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미리 시장을 판단한 겁니다. 근데 저도 맨날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가고 싶고, 실제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표준 편차로서는 100번도 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에는 기준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는 6주마다 한 번씩 FOMC에서 연준에서 회의를 하면서 기준금리의 변동치를 발표를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10년물 국채금리 혹은 2년물 국채금리는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금리가 고점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4.2% 수준이면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이 금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시장의 어떤 환경을 반영하는 국채금리가 아직까지 하락하거나 하락의 시그널이거나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진입할 때 신중하자라는 게 목표고요. 지금 최근에 팀 속슬 이어서 팀 TMF도 멤버십 분들이 많이 가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댓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영향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늘 보면은 저도 사실은 저를
탓하거나 아니면 말이 빠르거나 아니면 뭐 네가 뭐 비트코인을 아냐 이런 말에는 사실 좀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하지만 이런 경제 지표나 전문 분야에서는 사실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미리 들어가셨기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고생할 수 있지만 저는 들어갈 때부터 신중하게 들어가자라는 거죠. 채권이 진짜 어렵습니다. 파월도 모르고 트럼프도 몰라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들이 사실상 가장 많습니다. 오히려 그 원유나 농산물 혹은 지수 심플합니다.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가고 뭐 국제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원유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하면 천연가스 내려가고 이런 거에 사실 좀 특성들이 있는데 채권의 금리는 기준금리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고 농업 부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걸 중요치 하느냐. 물론 얘가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실업률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지표인 거죠. 매주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엇갈린 지표와 재무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트럼프는 1월 20일 날 그 취임식을 할 텐데 그때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또 전문가들은 이번 FOMC 때 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최근에 80%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경기를 많이 살펴본다라고 한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금리라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진짜로 오랫동안 투자에 몸담을 수 있습니다. 자, 5년 동안에 TLT는 30%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부터 저점을 예상할 때 뒤에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점이었겠죠. 이렇게 저점, 단기간에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놓으면은 그 다음 지지선, 혹은 또 지지선, 반등하다가 또 지지선. 그러면서 지금 거의 횡보가 1년 반 동안 왜냐하면 금리 인상해놓고 계속 있었던 시기, 약간의 고개를 든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싸게 들어가자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지금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리 채권에 투자하셔서 혹은 더 전에 투자하셔서 이 최근의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채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TMF는 5년 동안에 82%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되게 무서운 차트예요. 얼마 하락폭이 뭐 커 보일 수도 있고 안 커 보일 수도 있지만 하락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낮지만 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올라타면은 꾸준히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막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보통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미국 금리를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80년대 석유 파동 때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중고를 겪었을 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금리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다가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주 대혼돈의 1980년대였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안 올리되 신중하게 한 번을 내리더라도 방향성 있게 내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방향성 있게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편차 TMF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은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가장 TMF한테 불리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표준편차를 가정하면은 이 표준편차는 6.77입니다. 말씀드렸겠지만 정규분포를 가정했을 때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68.3%의 확률로 3.4%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경에서 3.4%씩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6.77% 빠지면 매수 신호가 나올 거고요. 3.67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4% 매수 신호. TMF라서 변동성이 좀 크죠. 6%도 매수 신호. 자, 그러니까 실제로 2표준 편차가 아니라 1표준 편차를 했을 때는 훨씬 너무 많은 매수 신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때 가격은 190불이 넘어갔었을 때입니다. 지금 50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가기보다는 1표준 편차의 변동성을, 특히나 68.3%의 변동성에서 3.46%보다 아래로 빠질 때마다 주식수를 적게나마 모아간다라는 겁니다. 많은 수를 한 번에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신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로 더 많은 수량을 모아간다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속슬은 2표준 편차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반도체 특성상 하루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싸게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속슬이 좀 놀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가격이 보합 혹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의 그
하락의 횡보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놀리시는 분 많지만 실제로 30불 초반에 잘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평균 단가는요.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오른 부분을 떨어진 부분에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크게 걱정이 안 되시는 게 아마 대세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으로 얼마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놓고 들어가게 되면 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TMF가 실제로 80% 빠졌을 때 얘는 36%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표준 편차인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49.71부터 우리 TMF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48.46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 목표가는 47.5불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걸로 우리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VIP 멤버십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로 그 어저께만 해도 샀었을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왜 안 샀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자, 1시그마 그리고 2시그마 6% 이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유 없이 올랐던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후퇴해서 일단 매수를 후퇴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는 TLT인데 단기간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라 들어가는 관성의 법칙에 올라타면서 늘 실패를 반복하던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절대로 예측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안 놀리셔도 돼요. 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요새 워낙 이 상품이 다이나믹하고 위험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혹은 조롱하시는 분도 진짜 많아서 이제는 대응하지 않고 차단할 겁니다. 여러분들. 전 영향받기 싫어요. 저는 뭐 감정 소모하기 싫습니다. 좀 성격이 약하기도 하고. 자, TLT에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리플레이 해드릴게요. 미국채 100% 투자하는 겁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 특히나 US 지역에서 발행한 채권에 거의 100%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탑 10개 종목에서 48%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채권이 이거 잠깐 안 갖고 왔구나. 10년채 이상, 20년 이상 채권들의 포트폴리오로 한 40개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년 초과 상품이 99.97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품이 채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LT를 3배를 추종하는 것이 바로 TMF입니다. TLT를 하면 되지 왜 TMF를 하느냐. 제가 레버리지를 한번 쭉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무한하면 저도 TLT를 하죠. 근데 우리는 TLT 말고 TMF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고 더 위험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갈 때부터 신중하게 들어가자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TLT였으면 벌써 들어가도 됐어요. 그렇지만 TMF이기 때문에 3배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급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 3배 ETN 레버리지도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누가. 근데 ETN은요, 상폐될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이긴 한데 ETN은 실제로 합성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합성 상품에서 더 이상 이제 상대방의 물량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ETN은 절대로 저는 안 건드립니다. 옛날에 원유가 마이너스 갔을 때 이렇게 상폐된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 거였는데 저 그때 단타로 100만 원 들어갔다가 없어졌어요. 자, 수익률의 움직임 3.9 배당금이 TLT 기준으로 3.97 정도 나옵니다. 배당금도 나오고 솔직히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TLT냐 TMF의 여러분들 선택이긴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TLT도 3분의 1 정도로 본인이 판단하셔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 레버리지의 장점을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횡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다라고 하면은 채권이 또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에서 적은 비중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확실하게 안 내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수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파란색이 S&P거든요. 채권이 많이 빠져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를 내려서 채권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굳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 좋은 데이터 찬스의 카드를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외부 변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 출력한 적이 8월에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때였습니다. 청산 이슈. 엔화를 인상하면서 결국 미국 금리와 엔화 금리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로 많이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 엔화에 쌌던 금리로 이득을 봤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자금들이 다시 엔화, 일본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출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바로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5일 날이었어요. 이때는 사실 채권이 확 튀었습니다. 주황색의 채권이.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8월 달부터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왜냐하면 일본도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지수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압박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지수가 좀 꺾이는 것이 우리는 시연으로 좀 보면 되겠는데 지수가 지금은 너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섣불리 예측할 필요가 없고 이럴 때 충격을 좀 시장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언제 충격이 올 건데 자, 엔비디아 차트거든요. 이제 시장이 지금 과열되어 있다가 잠깐 조정받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불, 150불 넘어갈 때만 해도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처럼 무섭게 올라가던 엔비디아가 지금 137불로 조정받는 모습이거든요. 자, 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될 때 2년 동안, 3년 동안 폭등하는 종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실적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과열될 때 진정시키는 것이 바로 실적이 될 거거든요. 내년 2월부터 나오는 실적이 지금 많이 높아진 이 엔비디아의 눈높이를 채워줄 수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채권의 투자에 그 수익 실현하는 시기는 더 늦어질 거고요. 뭐 또 좋다 그러면은 지수로서 올라가면 되니까 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채권 관련돼서 최근 뉴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TMF, TLT인데요. 지금 보시면 영어로 써놓고 해석을 안 했지만 대부분의 뉴스는 일단은 이 TMF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자, 결과적으로 적합하지는 않다. 장기 투자에. 그렇지만 이상적인 전략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보면 또 싸게 잘 사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그때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그리고 레버리지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그 이득 볼 부분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인데 금리 인하를 보고 투자했으면 다 망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금리를 미국이 2번 내렸잖아요. 채권 가격은 오히려 빠졌거나 보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저도 지양하는 건데 일단 참고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바이예요. 더 있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쪽에서는 결국 예산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거는 결국 채권 발행이다. 채권 발행을 자꾸 하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채권 발행하면 유동성이 흡수가 되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또 측면을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뉴스적인 측면에서는 예산 적자를 채권 발행에 손을 좀 풀어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채권 유동성을 좀 흡수해서 경기를 좀 진정시켜라 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LT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TLT를 투자하면서 커버드 콜 형태로 배당이 10%가 넘어가는 TLTW는 일단은 채권의 상승을 예측한다라고 하면 좀 피해라 뭐 이런 조언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스파이냐 TLT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감히 시장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주 편차를 바탕으로 2배수와 1배수 사이에서 제가 적절하게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섣불리 예측하면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반대로 이 정상화 과정 반만 먹어도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목표로 일단 하면서 꾸준하게 엣지 투자 100%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엣지로서 큰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투자를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판에서 혹시 미국 투자가 좀 부담스럽거나 꺼려지시는 분들은 한국판 TL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대에서 나온 30년 미국 국채 액티브는 해지된 형태죠. 환율을 신경을 안 쓰는 게 속편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도 싸고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 넘어가는 상태로서 2등과의 격차가 1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금은 그냥 에이스로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채권도 메리트가 있어요. 저도 지금 채권을 많이 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는 정말 길어봐야 2년 안에 어떤 쇼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 2년 하고 말 거 아니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채권 투자에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실시간으로 알람 받으실 분들은 멤버십까지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